바람핀 남편과 내연녀한테 복수하는 방법.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사연은 저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 방법을 알려달라.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다. 바로 복수를 꿈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임신한 거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나 봐, 다경 씨. 임신이라뇨. 누가요? 이댁 따님이요. 내 남편이랑 바람 펴서 임신했다고요. 드라마 속 부부의 세계 속에서나 볼 법한 일일까요? 몇 년 전에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 숨겨진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그녀의 직장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투명한 상자 안에 담긴 케이크에는 상간녀 축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내연녀, 위자료를 요구하는 아내와 법정에서 한판 붙습니다.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불륜 사실을 함부로 폭로해서는 안 되는 이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불륜 복수. 또 불륜 복수의 또 끝판왕하면 그 청춘의 더 드라마. 거기 김수현 작가가 아주 딱 그 제일 첫 번째로 꼽은 그 명대사가 널 부셔버릴 거야 이거. 기억나요? 신문아 씨가 네, 신문아 씨가. 저 어릴 때였고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보진 못했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보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본 정도여서 그러니까. 유명한 대사 정도만. 그러니까 널 부셔버릴 거야. 와 진짜. 아니 근데 그 박지훈 변호사님 화요일 날 출연하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내가 백상을 이혼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소장님 진짜 네. 이 부부간 갈등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도 많이 좀 상담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아무래도 그렇죠. 이 불륜 외도 문제가 좀 많나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많이 상담했다기보다는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많이 상담을 했는데 이 부부 외도 문제는 너무 많고 사실은 너무 오래되고 한결같은 주제죠.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부부간 갈등에서 외도 문제 이거는 이제 수면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래 전에 일어났던 그 외도 이걸로 인해서 평생 상처가 되고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고통을 저희는 더 많이 만나죠. 자, 그렇다고 말이죠. 방금 홍 기자가 소개한 그 사례, 그러니까 내연녀의 직장에 찾아가서 그 케이크를 내연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생일.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지금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있잖아요. 나오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부부가 처음 만난 건 2007년이었어요. 처음에 자녀를 2명 낳았고 2015년부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가정 불화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그 지금 박스가 투명인데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저랬어요? 실제로도 절에서 판결문에 저렇게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박스를 냈다.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정 경제가 나빠져서 별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혼하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별거한 상태였는데 남편이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2년 뒤쯤에 여성이 알게 됩니다. 아내가 알게 돼서 이 사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남편 별거 중이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내고 이 남성과 만나던 여성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겁니다. 이게 남편 자신의 혼인 관계가 있는 남성과 만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상간녀 소송이라고 하는데 상간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거고요. 당시 이제 이 여성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해당 여성에게 그 상대 여성에게 당신이 내 딸 앞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정도는 안 했다.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내가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뒤에 3주 뒤에 이 상대 여성의 회사로 케이크를 보냈습니다. 아까 나온 그 그림처럼 이 투명한 케이스에 담긴 케이크였는데 거기에 상간녀 땡땡 축 생일 이름까지 적어서요. 이게 회사에 딱 왔으니 사람들이 보고 아니 무슨 어떤 단어인지 알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다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상자를 열지 않고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이제 수근수근되면서 소문이 퍼졌던 거고 케이크를 보낸 지 9일 뒤에도 또 문자를 보내서 나는 충분히 기회를 주고 있는데 너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저는 이 사안 관련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도 좀 궁금한데 보시고 어떤 뭐 입장이 있으시면 좀 채팅창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소문이 회사에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저런 케이크를 들고 갔으면. 그래서 그렇죠. 이 내연녀도 뭔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앞서 아내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케이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내서 부인이 자신을 모욕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 메시지를 아까 2번 정도 보냈다고 좀 순화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문자 메시지가 사실상 협박이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가 필요하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은 몇 상? 뭐 저는 100상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 건데 중요한 건 저도 지금 이혼 전문 변호사 과정을 밟고 있는 곧 이혼 전문 자격을 할 것으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셨군요. 왜 이렇게 제가 부끄러워야 되죠 이게? 아니 저는 말이죠. 저는 아직 뭐 싱글이긴 하지만 막 서로 막 싸우면서 막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 주면서 살 바에는 저는 깨끗이 갈라서. 아니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박지훈 변호사랑 비교됐다는 게 부끄러워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 아내와 이 상대 여성 간의 이 맞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된지. 예. 사실 이런 민사 소송을 많이 겁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뭐 형사 소송으로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 남자랑 내 여성 뭐 아내랑 이렇게 불륜행위를 해서 우리 가정을 파탄을 냈어? 그러면 내 배우자 말고 당신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정행위를 같이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로. 이거를 800만 원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데 대신에 이 복수를 했잖아요. 아내는 입장에서는. 예. 아내는 복수도 하고 문자도 보내서 겁도 줬다. 그렇죠. 이 부분도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모욕이 된다라고 봤어요. 상간녀라는 표현을 남들이 다 보게 된 게 이게 어찌 보면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표현 자체가 감정적인 거라고 봐서 이건 모욕에 해당한다. 그래서 100만 원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불륜의 대가가 훨씬 더 컸던 셈입니다. 민사소송으로는. 아까 협박도 하나 또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자 메시지가 뭐 끝까지 뭐 괴롭혀 주겠어 이런 정도만으로는 협박 정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무섭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뭐 이런 불륜 상대방 그러니까 이 내연녀를 진짜 뻔뻔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비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일단 이 내연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부부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어차피 이혼을 하겠거니 하고 이렇게 만났던 건데 억울하다 그래서 근데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나요? 딱히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연 얘기는 뭐냐면 나 때문에 부부 사이가 깨진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파탄이 난 부부 사이. 형식적으로 이게 뭐 부부로 남아 있을지 몰라도 이미 부부로서 인정할 수 없는 관계였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부부 관계가 파탄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거도 나름은 있었어요. 뭐 2015년대 아내가 남편에게 나 이제 자립할 테니까 그러니까 헤어질 테니까 생활비만 좀 보내줘라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 메일로 이메일로 그것도 2017년에는 실제로 법원에 이혼 신청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취하를 했지만 하지만 재판부가 보니까 다른 사정들도 보이는 거예요. 뭐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잘 또 살아보려고 가족들하고 아이들도 같이 해외 여행도 다녔네. SNS에 남편이 뭐 사랑한다고 이벤트까지 했네. 이런 것도 보면 사실 가정 불화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말은 안 통하지만 부부 사이를 깨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거든요. 불화가 있었다고 해서 이미 저 남자는 이제 아내랑 싸웠으니까 나랑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법원의 내용입니다. 이번 판단에. 자, 불륜녀 주제에 고소를 해 반성을 해야지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소장님 이런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내 배우자가 누군가와 이렇게 바람이 난다. 그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배신감 뭐 얼마나 이 정신적 이 고통이 크시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할까 싶은데 그렇죠. 저는 좀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이해는 가요. 그럼요. 정서적으로는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다 또 개인 대 그냥 연애할 때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부인 입장에서 아이들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번에 우리 사례도 그렇지만 내 아이에게 준 상처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나는 또 엄마까지 아내이면서 엄마가 되고 나면 그 마음은 사실 뭐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복수 심리가 또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아까 앵커께서는 내가 결혼을
했다가 뭐 서로 싸우느니 이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미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결혼을 막상 하고 나면 이혼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가장 큰 어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여성이 내가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제 이해는 되는 상태죠. 자, 변호사님,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 질문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복수할 수 있는 방법. 소송을 하셔야죠. 아니, 그거 그러니까 말고는, 제가 찾아보니까 말이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근무하는 학교에 학교 법인 이사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또 불륜 당사자 가족에게 알린 경우에는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면책된. 그거는 형사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라면 만약에 이런 거죠. 내 뭐 가정입니다만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누군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우리 가족인데 이런 나쁜 짓 했어라고 떠들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로 형사처벌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그건 역시 이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로 갔을 때 손해배상 청구로 갔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이 소식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